글쎄요, 계속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고, 하면은 좀 지저분한 얘기가 되고, 그러나 또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안철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헷갈려 하죠. 또 이 젊은 친구들은 안철수를 교과서에서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의 위인전처럼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못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철수가 어떻게 위선적인 일을 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부도덕한지를 설명해 줘도 잘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히려. 근데 안철수가 그동안 제기된 의문이 또는 의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오늘 몇몇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아침에 보도가 되고 안철수 부인 김미경 교수가 2001년도에 소위 다운 계약서를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가 처음에는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잡아떼다가 안철수 측에서 결국에는 이제 사진까지 아침에 보도가 되고 하면서 이제 비로소 시인을 했습니다. 이 중앙일보에 계약서 사진까지 보도가 됐는데요. 등록 원부인가요? 등기부 증명서 사진까지 나오면서 이제 자백을 하고 잘못했다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는 원래 굉장히 뻔뻔한 사람입니다. 아주 능수능란하게 거짓말 확실히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고 사실인 것도 아닌 아주 교묘한 얘기들을 위선적으로 하죠. 아마 신문에 등기부 증명서 이런 거 사진이 안 나고 했으면 기억 안 난다 이랬을 겁니다. 이제 어떻든 부인 이름으로 누구든지 부인 이름으로 집을 가지고 있죠.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달라서 안철수가 몰랐을 수도 있는 거래죠 사실은. 근데 그동안에 이제 모른다 하다가 이 건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어요. 사실 모른다고 버텨도 무방할 뻔했어요. 잘 기억이 안 난다. 실제로 이 진매매 이런 것은 사실 이 남자들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뭐 제 친구들도 많이 그렇습니다만은 30대 40대 초반 이런 때 집을 되게 이제 갖게 되잖아요. 요즘 20대도 뭐 하우스푸어들이 있다고 할 정도로 집을 일찍 가지게 되었지만 옛날엔 뭐 저 때만 하더라도 되게 30대 후반 뭐 40대 이렇게 되어야 겨우 이제 조그만 국민주택 규모를 사게 되죠. 근데 되게 이제 직장이 바쁘고 이러니까 집 계약하고 이럴 때 되게 부인들이 가서 이렇게 사인하고 뭐 다 부인들이 합니다. 낮에 직장 다니는 남자들이 뭐 구청에 가서 등록하고 뭐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누라 대강이 이제 부인들이 여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한다 뭐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이제 되게 부인들이 하죠. 그래서 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뭐 의사를 하면서 뭐 병원까지 쫓아다니고 이러지 않았을 테고 아마 이때 사업을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쫓아다니고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잡아떼도 뗄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시인하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게 됐다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파트 다운계약서라는 게 말하자면 정부에 실제로 5억 원을 주고 샀다 6억 원을 주고 샀다 6억 몇천을 주고 샀는데 정부에 세금을 낼 때는 속여서 말이 다운이니까 요즘 다운계약서 이런 거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은 다운계약서가 뭐냐 뭐 이렇게 볼 줄 모르는데 말하자면 국가에 세금 신고를 할 때 속여서 신고를 한 겁니다. 내가 이 집을 6억 얼마에 산 게 아니고 6억짜리가 아니고 3억에 샀다 2억에 샀다 이렇게 속여 한 겁니다. 2억 5천만 원에 샀다고 속여서 신고한 겁니다. 말이죠. 다운계약이지 속여서 신고한 거죠. 아파트 평수 49평짜리 큰 집입니다. 어디에? 강남 상구에 있는 소위 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송파구. 강남 서초 송파잖아요. 송파. 일부 안빠 언론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파구도 얘기 안 하고 서울 문정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라고. 강남 상구니 잘 몰라라고. 문정동이 강남인 줄 알았어요, 김 PD? 이 강남 상구잖아요. 근데 일부 언론들은 언론 중에 빠가 많거든요. 안철수 팬이.
강남 상구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서울 문정동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서울에 어떻게 그런 동네가 있는가 보구나. 강남구 뭐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그 강남 상구 중에서도 투기가 가장 극렬했던 송파구, 문정동. 패밀리 아파트 49평, 2억 5천만 원에 샀다고 신고했다. 언제? 2001년에. 근데 그 당시 가격이 얼마였느냐? 거래 가격이 약 6억 5천만 원 정도였다. 그럼 얼마를 속여서 신고한 거죠? 4억 원을 속여서 신고합니다. 왜 속여서 신고했나? 당연하죠. 일부 또 안바에 뭐 납세자 무슨 뭐 시민단체라고 하는 데서 그 당시는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디다 대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정부가 말하자면 법규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걸리면 죽일 때였습니다. 그때도 정부가 그 실제 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실하게 납세를 해야죠. 하도 안 하니까 나중에 명문 규정까지 만들었다는 거지. 그 당시에도 다 조사를 했어요. 그건 무슨 납세자 무슨 시민단체 알지도 못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것도 거기에도 아마 그 조직에 무슨 안바가 있는 모양이죠. 참 인간들이 정말리 이러니까 국제적으로 요거도 먹고 한국인들이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실제로 거짓말을 무지하게 하거든요. 사기, 무고, 횡령 이런 거. 사기, 무고. 또 뭐죠? 횡령이 아니고 사기, 무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세 가지 거짓말 범죄가 있죠. 왜 그랬냐? 당연하죠. 취득세 등록세를 싸게 내기 위해서. 취득세 2%, 등록세 3%. 세금을 2,100만 원 냈습니다. 근데 실거래 가격으로 환산하면은 적어도 3,250만 원이 되어서 적어도 850만 원 내지 2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10년 있다가 이 집을 10억 얼마인가에 팔은 것. 근데 안철수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철수 생각에서 뭐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겠습니다만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안철수 본인 얘기예요. 이게 김 PD 이 책을 제가 아까 찾아놨는데 한번 볼까요? 뭐 복지하는데 세금이 필요하다. 세금을 어디서 더 걷냐? 우리나라는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그러고 세금을 더 내고 복지를 받아야 돼. 복지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세금을 어떻게 되느냐?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행정을 강화해야 한다. 탈세가 드러낼 경우 일벌백계로 엄정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탈세액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 벌금제를 도입하자. 국민들이 조세 정의를 실감해야 증세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와 문화, 기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세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징벌적 벌금 제도 등을 통해 일벌백계를 하는 것이고요. 나는 안철수가 좀 다로 끝나는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늘 보면 여쩌 했죠. 일벌백계를 하는 것이고요. 또 요입니다. 이렇게 요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 집을 사는 과정에서 그 부인이 수억 원의 빚을, 은행 빚을 졌다가 하루아침에 은행 빚을 또 다 갚았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갚아줬냐? 안철수가 갚아줬죠? 그러면 부부간 정리는 3억 기초공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중앙일보의 계산으로는 그것도 몇 천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었어요. 자, 이거 아파트 다운거래는 누구나 그 당시에 했던 거 아닌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실제로 우리 국회 청문회 같은 데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비리백화점이다 뭐 하는 경우에도 뭐 위장전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웬만하면 다운계약서 정도는 악성이 아니면 또 그래서 많이 익스큐즈를 해주죠. 근데 탈세는 탈세입니다. 탈세는 탈세입니다. 문제는 안철수는 자기만 깨끗하고 이타적 인간이고 천사인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제를 잡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안철수라는 사람은 전혀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안철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융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쫓아가 잡아다가 반점 죽여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금융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은 쫓아가 잡아다가 반점 죽여놔야 합니다. 자, 안철수 BW 발행은요, 회사의 이익을 자기 개인의 이익으로 만든 아주 부도덕한 금융비리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건희 이재용 부자의 BW 발행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BW 발행하는 이사회가 산업은행 무슨 벤처투자팀장이라고 하는 이사가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주도하고 사인하고 했거든요. 이건 정말 검사들이 붙어서 조사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엄청난 금융비리가 여기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안철수 본인이 왜 그렇게 됐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이러고 넘어갔어요. 어떻게 자기가 모릅니까? 300억의 이익을 받는데 여기서. 뭐 안철수는 돈이 지금 뭐 260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니까. 도대체 이타적 인간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돈이 많다는 것도 참 미스테리입니다만은. BW 발행. 이재용 BW와 뭐가 다른지 해명 안 했습니다. BW 발행한 이사회도 불법 이사회라는 것은 이미 드러났거든요. 불법 이사회에서 결정한 BW로 회사의 이익으로 가야 될 부분을 자기의 이익으로 했죠. 그 다음에 다 밝혀진 겁니다만 아파트 딱지 거래. 이거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의혹 있죠. 국민은행에 사회이사할 때 잠깐 그만두는 쇼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국민은행에 납품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포항제철 사회이사할 때 포항제철에도 보안 프로그램을 깔았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러면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거 금융비리죠. 이걸 비리라고 아니라면 무엇을 비리라 그래요? 정부의 각종 위원회 뭐 이런 걸 하면서 정부 보안 프로그램 납품도 다른 경쟁자들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것도 다 조사해 봐야 됩니다. 서울대가 부부교수를 같이 임용을 했는데 이건 특혜 임용이었죠. 그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사표낸 교수까지 있어요. 이 비리잖아요. 안철수 안철수 연구소 주가가 폭등해가지고 마지막에 그걸 왕창 팔아서 자선한다고 했는데 그 주가가 말도 아니게 폭등하고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만은 폭등할 때 대주주로서 또는 CEO로서 그때는 CEO는 아니었나요? 대주주로서 어떤 경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전에 편성해서 마지막에 주식을 소액주주들한테 왕창 떠넘기고 그 소액주주들의 피와 눈물로 자선재단에 출연해서 또 선거운동 하는데 홍보용으로 쓰려고 하다가 선관위에서 못하게 했죠. 비리덩어리입니다. 비리덩어리. 부정과 비리의 덩어리입니다. 포철 사회이사 할 때 미국에 사회이사를 하면서 미국에 유학 갔어요. 그러면서 사회이사직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사회가 열릴 때 왔다 갔다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경비 전부 포철에서 부담했어요. 특혜입니다. 지금 한국인의 도덕적 기준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철수 본인이 혹시 이 방송을 들을 리도 없지만 듣게 되면 한국인의 도덕적 수준을 테스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치쇼나 정치바람에 쓱
엎어가지고 한국인의 도덕적인 내력을 테스트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죠.